인사드리겠습니다. 과학 설명을 맡게 된 김기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일단은 컨셉 자체를 현대고하고 이제 한대부고를 이제 잡기는 했는데, 과학이란 과목이 좀 특수성이 좀 많다 보니까 학교별 특징도 좀 있지만 큰 맥락은 좀 비슷비슷해서 사실은 뭐 어느 지역 학교라도 좀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센티움 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동학 보통 이제 대치동 지역에서 제가 수업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과학을 하면서 느끼는 점, 그 다음에 애들 이제 시험 보면서 느끼는 점을 쭉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과학이 일단 고1 때 배우는 과학이 어머니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뭐 중학교 때랑 큰 차이는 없겠지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중학교 때 과학하고 고1 때 과학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물원, 화원, 생원, 지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파트까지 같이 나오죠. 사실 여기서 이제 이과를 좀 준비하신 이제 그 학생들,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선행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물리하고 화학 같은 경우 선행 안 한 친구는 거의 없다고 보죠. 근데 워낙 통합과학 파트가 2파트까지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분명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수학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선택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투, 화투, 생투, 지투까지 내용이 아주 골고루게 들어있는데, 이게 단원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전 단원에 걸쳐서 다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나와서,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이제 본 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해가지고 지금 이제 펼쳐져 있는 과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 2단원에 어쨌건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고, 어쨌건 3, 4단원도 마찬가지로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께서 뭘 신경 쓰시면 되냐면, 보통 1, 2단원이 이제 1학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 4단원이 2학기 범위인데, 주로 보시면, 자, 1학기 때 물리 파트에 이 상호작용하고 시스템이란 부분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학이란 파트.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물리에 역학 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친구들이 내가 이제 이과를 진짜로 갈지 안 갈지를 생각보다 많이 결정하는 시즌이 오죠. 근데 중간고사 때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좀 지학 파트하고 생물 파트랑 물리 조금이 있는데, 이 지학 파트하고 생명 파트는 어쨌건 현대고든 한대부고든 생각보다 지엽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과목을 본인이 가르치셔야 되는데,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 입장이라면 물리나 화학 보통 2개 정도까지는 이제 전공하신 선생님들을 봤는데, 4가지를 다 사실을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께서 자신 있는 과목은 이제 상당히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가 물리 전공자 통합과학 선생님이면 생물 파트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잠깐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문제는 그래서 책에 있는 지엽적인 걸로 어쨌건 등급을 가르고, 또 물리 파트가 나오면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 성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현대고를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꽤 물리는 고3 수준까지 하지 않으면 등급 따기는 힘들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한대부고도 마찬가지. 한대부고도 물리 파트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추세긴 한데, 한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학생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막 수능 정말 고3 뭐 킬러 문항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록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1학기 시험에 우리 애가 이과 갈지 문과 갈지가 생각보다 많이 갈리니 1학기 준비는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현대고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 준비를 다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해오니까 다 해온 애들 사이에서 학교 선생님이 등급을 갈라야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깊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고를 선택을 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문과형 친구들이라면 과학은 조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뭐 이렇게 겁주는 건 아니고요. 실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2학기 때 가면 화학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애들이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 좀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버팁니다. 그래서 1학기 시험이 과학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고라고 한대보고 이제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 내신이 이제 진행이 되는지 봤더니 보통 이제 시험 지필평가가 보통 한 70% 차지하고요. 수행평가가 이제 30% 정도 차지합니다. 한대보고는 약 80%의 지필평가 점수로 이제 측정을 하고 20%는 수행평가로 하게 되는데 뭐 한대보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잘 말씀드렸지만 여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1대 9입니다.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남학생이 사실은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으로 좀 해결을 좀 하는 편이고, 현대고 같은 경우는 학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조금 마음적으로 내가 중학교 때 열심히 많이 해왔으니까 평소에는 애들이 좀 설렁설렁 그 다음에 재미있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가 우리 애들 특징이 있죠. 공부할 시즌이 딱 오면 시험 기간 4주, 6주 딱 남겨놓고 갑자기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성향인 친구들은 현대고가 좀 맞을 것이고, 나는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따라가는 친구들이라면 현대고도 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학교 분위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기출문항을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어머니들한테 뭐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게 있냐면 똑같은 단원에 있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뭘 보여드리냐면 여기는 지금 어쨌건 조건 자체가 분수로 표현되죠.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분수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얘는 우리가 고3의 친구들이 쓰는 수능 특강 문제를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고는 물리하고 화학은 선행 없이는 맞추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한대보고 같은 경우도 물론 수능형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이렇게 죽을 듯 이렇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좀 안 내는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고 친구들이 이 시험을 보면 이제 쉽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대고 친구들이 자기 시험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요. 나는 우리 학교는 시험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야 이런 건 다 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근데 현대고든 한대보고든 잠깐만 이거 안 넘어가죠? 자, 마지막에 이제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있는데 왼쪽 건 제가 어느 학교인지 일부러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건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가 고3에서 킬러 문항을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실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랑 얼마나 똑같이 나왔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고나 한대고 쪽에서는 물론 다른 학교 마찬가지지만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무조건 수능형 문제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생물지학보다는 물리화학은 확실하다. 이거는 대치동 지역의 뭐 공통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과형이든 문과형이든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물리원, 화원, 심화 내용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험 결과를 잠깐 봤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임의로 한 건 아니고 학교 알림이라고 거기서 이제 공개된 자료인데, 어머니들 이제 중학교 시선으로 보시면 A, B, C, D 그죠? 그 표준 등급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가지고 90점 이상이 1학기 때는 24.6%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게 되게 제가 이제 움찔했냐면, 과학 시험을 봤는데 애가 시험 평균이 90점이 넘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90점을 넘는 애가 25%란 얘기죠. 그러면 나는 90점이 넘었는데 등급이 3등급 꼴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점을 넘는 애들이 우리가 보통 4%, 11%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90점 넘는 애들뿐만 아니라 그냥 상위권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대거 이제 포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생각보다 뭐 60점대도 생각보다 많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화학을 선행을 좀 안 했던 문과형 친구들한테는 너무 지옥인 과목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갈리는 상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는 시험 문제가 좀 어렵다는 뜻이고요.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는 그래도 시험이 좀 할만하다.
근데 한대부고에서 작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2학기 때 시험을 엄청 한번 어렵게 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였죠. 니네가 중간고사, 그러니까 1학기 때 니네를 포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살짝 쉽게 냈는데 아니지 이제 공부해야지 하면서 수능형으로 시험을 냈더니 90점 넣는 애가 한 1등급 수준까지 밖에 이제 한 5%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는 과목별 편차가 크다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어느 학교를 선택을 하든 선행은 뭐 필수가 이거 당연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현대고등학교 이제 특징을 제가 좀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좀 기본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무조건 선행은 철저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생물 지학 파트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지엽적인 문제를 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화학 파트는 수능형으로 준비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머니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게 그냥 뭐 문과형인데 좀 어떻게 합니까? 문과형이어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통합과학 수업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현대고를 좀 가는 친구들은 공부 스타일이 안 되는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따라는 와요. 근데 계속 입으로는 이제 욕을 하고 있죠. 너무 선생님 제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돼요? 전 문과 갈 건데요. 저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치열한 싸움이 될 거고 기본 선행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시험 자체에서 상위권 1점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90점 이상이 25%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진짜 98, 97, 96 여 사이의 점수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대보고 같은 경우 여학생 비율이 굉장히 많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별 이제 시험 난이도 편차가 크는데 이 한대보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 분위기가 좀 잘 잡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학생이 좀 많다 보니까 보통 여학생들은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야자를 조금 이제 선택을 시켜서 좀 공부를 좀 시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상위권이 없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어느 학교든 한대보고도 상위권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선행을 좀 계속 제가 선행을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과학 입장에서는 그 선행밖에 뚫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아마 지금 뭐 과거라든지 영재고 준비했던 애들이라면 조금은 편하신 마음일 건데 그러지 않았던 친구들은 조금 치열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넘어가죠? 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과학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과형 친구들이라면 방학 동안 물원 화원을 꽤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물원 화원을 왜 하냐면 선행의 의미도 있지만 통합과학 내신 대백을 씁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 좀 진행을 하면서 여름방학 때 이제 슬슬 알거든요. 내가 이제 이과를 가게 되면 혹은 내 선택 과목을 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라서 되는데, 요거는 이제 카더라 통신이긴 한데, 저도 이제 아직은 올해는 또 분위기 잘 몰라서요. 현대고가 희한하게 고2 때 애들이 물리를 잘 선택을 잘 안 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때 통합과학 1학년 때 물리 파트가 워낙에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애들이 질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도저히 물리는 안 할래. 왜냐면 수학도 이미 힘드니까 애들이 자꾸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물리라는 과목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고2 때 화학하고 생물이 쉽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 본인이 많이 해보면서 선택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대고 친구들은 약간 남의 말 이렇게 흔들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엄마랑 얘기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통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과형이 아니라 만약에 문과형 친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방학 내내 통합과학을 해야 됩니다. 제가 통합과학을 하면서 물리하고 화학은 꽤 깊이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이라도 외우게라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험 기간 때 해버리면 어떻게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문과형 친구들은 그래서 통합과학 개념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어머니들은 조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 아직 이과인지 문과인지 잘 모르겠고 이과 갔으면 좋겠는데 애성향은 반반이고 보통 이런 경우에 제일 일반적인 커리는 물론 화원은 방학 동까지 계속 쭉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한 8주 정도 통합과학 특강방을 좀 개설을 하거든요. 그때는 주로 물리화학 위주로 통합과학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반을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게 요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머니들의 선택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저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성향에 따라서 저는 좀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학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과학은 꽤 매력 있는 과목인데 수학이나 영어, 국어에 아무래도 치이죠. 과학은 어쩔 수 없는데 아까 제가 잠깐 하고 제가 안 넘어갔는데 통합과학이 주당 4단위 과목입니다. 절대로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과목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요 커리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주의사항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거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어쨌건 물화생지 모든 영역의 파트가 다 들어있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2명이나 4명이 각각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조금 매년씩 바뀌고 있어가지고 지금 요새 좀 분위기 보고 좀 다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건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생원, 생투, 지원, 지투가 기본적으로 다 되는 선생님들이 진짜 흔치는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커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학원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룬 게 많아서 제가 고3 수준까지 하는 이제 과목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통합과학만큼은 조금 진짜로 좀 제 입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실력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우리 애들이 나중에 조금 이제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이거를 정상으로 천천히 푸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통합과학은 사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분량 자체가 웬만한 백과사전 분량이거든요. 빨리 치고 나가는 것도 좀 오랜 경험으로 제가 좀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일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데 선생님 입장에서도 가르치기 힘든 과목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이 화학하고 생물인데 물투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이 물투 내용을 제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팀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아마 전국에 유일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 과목 선생님들끼리 만나서 제가 항상 뭐 회의도 하고 학교별 시험 문제 분석도 하면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죠? 네,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머니들이 많이 보신 그런 이제 학원들에 출강 나가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모임이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운영되는 그런 이제 어벤져스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일단은 시험 전체적으로 막 분석도 하고요. 애들 피드백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요새는 어느 학원이나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테스트 결과 어머니들한테 계속 연락이 가고요. 그리고 뭐 빠지거나 혹은 모르겠는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수업 영상이나 아니면 필기노트 이런 걸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 그럼 과학이 어떻게든지 알겠는데 그럼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하겠는데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제 능력이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업을 하면 저는 빨리 애들 이름도 외우려고 하고 빨리 성향 파악을 하려고 하거든요. 문제를 많이 줘야 되는 애가 있고 문제를 조금 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학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규격화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애들이 맞춰서 나 안 되겠다. 너는 어려운 거 풀어야 되면 너 한번 수능 특강 한번 풀어보자. 어떤 식으로든 제가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면 좋은 결과가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항상 100%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통합과학만큼은 제가 단언컨대 제가 꽤 자신 있게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자체가 지금 그 통합과학은 일요일날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팀 선생님들 중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장점이 만약에 물리선생님 한 분만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수업을 하다가 만약에 어느 시점 됐을 때 애들이 만약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으면 제가 선생님들 교체하기도 하고 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한번 짜진 시간표는 뭐 바꾸지는 않으니까 통합과학이나 물리나 화학이 빠르면 11월 둘째 주 주말부터 이제 오픈이 되니까 어머니께서 쭉 관심 가져서 애들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